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안보 참모들로부터 북한의 공격과 위협에 대처하는 다양한 옵션들을 보고받았다고 미 백악관이 공개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참모 보고를 성명으로 밝힌 건 이례적인 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군사 조치도 가능하다는 경고로 해석됐습니다. 김중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언제든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와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잇따른 전략 자원의 한반도 전개를 통한 무력 시위와 더불어 대북 경고의 입장 천명으로 맞섰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10일 공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지프 덤퍼드 합참의장으로부터 여러 대북 옵션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와 논의는 어떠한 형태의 북한 공격에도 대응하고 필요시 미국과 동맹국들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걸 막기 위한 다양한 옵션에 맞춰졌다는 설명입니다. 백악관이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성명으로 밝힌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다양한 옵션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간 미 정부 인사들의 언행 등을 감안하면 군사 조치가 포함됐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앞서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B&B 랜서 장거리 전략 폭격기 편대와 잇따라 우리 항구에 입항하는 핵잠수함 투싼과 미시간함도 예사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바짝 고조된 긴장 속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 충돌로 나아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와 위기감이 한반도에 암운으로 들이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중배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핵무기 관련 대화에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평양에 방문한 자사 대표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리 외무상이 미국의 협박은 핵 프로그램 협상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리 외무상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가 한반도 전쟁의 심지에 불을 켰다며 북한은 미국과 거의 힘의 균형에 도달했다고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을 다녀온 여야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환담했습니다. 초당적 안보 대응을 약속한 이후 본격적으로 협치를 위한 행동에 나선 건데요.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출구는 분명한데 입구가 안 보인다며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김두관, 국민의당 정동영,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최근 미국을 다녀온 의원 외교단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의원들은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거듭 강조하고 북미 간 대화와 함께 평화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용납할 수 없다, 전쟁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국민적 메시지를 워싱턴 조야에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에 고마움을 전한 뒤 위기 극복을 위해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출구는 분명하지만 그 입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답답함을 표하고 고비를 넘기면 입구가 찾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진행된 미국의 폭격기 전개와 관련해선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측면이 있지만 미국의 압박에 동의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예정된 의원 외교단의 중국 방문에도 관심을 표하는 동시에 일본의 태도가 미국의 기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원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워싱턴 일각에서 FTA 폐기로 가려는 분위기가 느껴졌다며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한미 양국이 2014년 체결한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이행약정에 추가 현금 지원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약정에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을 미 합중국이 이행해야 하고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양측이 합의할 경우 추가 현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사실상 이면 합의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측이 실제 추가로 지급한 현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앞으로 국정 주도권에 향방을 가를 주요 승부처로 정치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이번 국감은 대법원과 총리실, 외교부, 국방부 등을 시작으로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피감기관은 작년보다 10개 늘어난 700여 개 달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의 주요 길목으로 평가받는 만큼 여야는 모든 화력을 이곳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적폐청산 전면화를 예고했습니다. 한국당의 궁색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는 적폐청산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요 타깃은 보수 정권 시절의 국정농단과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및 국정원의 댓글 공작 의혹, 그리고 자원외교 비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국감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 심판과 원조 적폐. 13가지 무능 그리고 5대 신적폐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국민들이 이 정부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자유한국당은 북핵, 건강보험 및 최저임금제 등 문재인표 복지정책, 그리고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반격의 디딤돌을 놨습니다. 기선제압을 위한 사전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이날 MB의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 토론회를 열고 전면적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 대책 특별위를 발족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격렬한 적폐 공방에서 한 발 비켜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 국감 등의 차별화 전략으로 존재감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무책임 세력으로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신군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건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공식 보고서를 통해 신군부가 1988년 5.18 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기록을 왜곡,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안사가 보존해온 1980년 5.18 당시 전남도경 상황일지입니다. 5월 21일 아침 8시와 9시 나주 반남지서와 남평지서에서 각각 칼빈 소총이 피탈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시작된 1980년 5월 21일 난 12시 59분 이전에 시민군의 무기 탈취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용된 이 문건은 그동안 신군부의 자위권에 의한 발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이 문건이 왜곡 조작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기록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1980년 6월 당시 치안본부가 작성한 전남 사태 관계 기록입니다. 무기 탈취 시간이 각각 5월 21일 13시 30분과 17시 40분, 즉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나주경찰서 경무과장은 13시 30분경 광주 방향에서 몰려온 데모대 150여 명이 남평지서를 습격하였다는 보고를 13시 50분경 일반 전화로 수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조작된 문건은 당시 경찰 내부 문건이 전남경찰국으로 표기된 것과 달리 전남도경으로 명시됐고 한자 역시 경계할경 대신 공경할경으로 작성됐습니다. 경찰은 5개월에 걸친 5.18 경찰활동조사 TF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 개입설, 교도소 습격 등과 같은 신군부의 주장도 조작 왜곡됐거나 과장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군의 행위가 과격하고 현장 상황에 안 맞고 안 맞다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군한테 요구를 하고 또 항의도 하고 그 지휘관들한테 문제점들을 제지하는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좀 했어야 된다.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